장애인들도 활동지원사가 계속 바뀌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은 너무 힘들고 임금은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생계 유지가 어려워서 이 현장을 떠나시는 활동지원사가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활동지원사 분들이 실은 많은 아픔에도 있어도 아프면 안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아픔에도 쉴 수 있고 고용도 보장될 수 있고 공공성이 보장돼야지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다 생각되고요. 우리 돌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과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그런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장 권인경입니다. 네, 저는 공공우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부장 오대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겠구나 상상은 하겠지만 사실은 많이들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해본 분들이 아니라면.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에서 시위하는 장애인들을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장애인들 옆에서 그림자처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들어가서 음식 만들고 뜯기고 입히고 또 외출도 하고 목욕이라든가 대소변 처리, 운동, 산책 저희하고 똑같아요. 몸만 불편할 뿐이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공공기관으로서 돌봄을 맡고 있고요. 저희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있고요. 그들의 노동조건과 처우를 위해서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행진을 이제 하고 계신데 어떤 요구를 노조에서 내걸고 행진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는 시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용자분이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용자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이사를 갈 경우에 저희는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를 몰라요. 그냥 이용자 기분에 따라서, 이용자 요구에 따라서,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서 내일부터 오지 말라고 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 편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월급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애인 활동지원지부에서 행진을 하고 오셨는데요. 장애인 활동지원지부하고 사회서비스원 지부하고는 어떤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자체가 다 민간기관에다만 다 100%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공공기관으로서 2019년도에 처음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으로서 월급제를 도입하고 처음으로 정규직으로서 고용이 되고 있는데 활동지원 사업 자체가 시급제 노동자들이 다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구 외치고 있는 것 중에 월급제 보장하라,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확장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목소리를 내려고 같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봉사를 하러 나온 게 아니라 일을 하러 나온 거잖아요. 근데 월급이 이달 말일이나 되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일한 만큼만 시급으로 임금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용자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적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100시간의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 시간을 일정하게 매일매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서 그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분을 서비스를 하려면 24시간을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출근 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고 주말에도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은 시급으로 되어 있고 10년을 일하든 어제 입사한 사람이든 그리고 중증 장애인을 케어하든 경증 장애인을 케어하든 시급은 똑같아요. 어제 입사했던 10년 동안 일을 했던 근속수당이라든가 뭐 이런 경력 같은 것도 전혀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처우가 굉장히 낮고 노동 조건이 열악하면 그것이 장애인들의 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임금이 보장되고 고용이 안정되어야 저희도 마음 편하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시급도 너무 낮기 때문에 일하는 데 있어서 이 현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중년에
여성 노동자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컴퓨터도 사용하고 싶고 운전해서 멀리 외출도 하고 싶은데 중년의 여성 노동자분들은 뭐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 같은 것도 잘 다루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용자분들은 젊은 활동지원사를 요구를 하는데 사실 이 시급을 받고 이 일을 할 사람이 과연 있을지. 그래서 저희 현장에는 남성 노동자분들도 거의 없고요. 젊으신 분들도 거의 없고요. 60대 중년 여성의 노동자분들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급제 노동자로서 낮은 처우와 또 낮은 인식으로 인해서 더 여성 노동자분들이 되게 많이 일을 하고 계세요. 이런 일은 그런 분들이 하는 일이라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은 장애인들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자체가 만 5세부터 65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있거든요. 생애 주기별로 서비스 욕구도 되게 다양하고 인권적인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고용의 불안도 있고 낮은 처우에 인해서 인권 침해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부당한 처우에도 말을 못하고 있고 그런 현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권이 많이 보장돼야지 장애인들도 권리를 이룰 수 있는데 우리들끼리 이렇게 대립관계로 노동권들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책임으로서 넘어가는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이용자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자기결정권이 되게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한정된 지금 노동권을 가지고 많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민간에서만 이윤의 논리로서만 이렇게 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국가에서 적은 예산으로 책임을 전가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그 활동지원 수가도 굉장히 낮은 수가로 인해서 기관하고 또 노동자하고 장애인들이 안에서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사실은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예산을 국가에서 보장을 해줘야지 더 많은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월급제 요구 외에 또 다른 요구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일방적인 수가 정책으로 민간 기관에 이제 떠맡겨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민간 기관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민간 기관에서는 정해진 수가 안에서 임금도 줘야 하고 연장수당, 후일수당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 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기관하고 활동지원사 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는 바우처 수가를 정할 때 저희 노동자들도 참여해서 바우처 수가 결정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시간제 근로자는요, 휴일날 일을 해야만 유급 휴일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기관에 이야기를 했을 경우 민간 기관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시에다가도 얘기해보고 보건복지부에도 얘기를 해봤지만 이상하게 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민간 기관도 우리는 중개기관일 뿐이지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 기관에 뭐를 저희가 요구를 할 때는 수가 자체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하려 해도 적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니까 저희는 일에 집중할 수도 없고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들도 활동지원사가 계속 바뀌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은 너무 힘들고 임금은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생계 유지가 어려워서 이 현장을 떠나시는 활동지원사가 대부분입니다. 돌봄은 가정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돌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과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그런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활동지원사 분들이 실은 많은 아픔에도 있어도 아프면 안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프면 그분들의 돌봄을 또 멈출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픔에도 쉴 수 있고 고용도 보장될 수 있고 그들을 안전하게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돌봄을 수 있는 거는 공공성이 보장돼야지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다 생각되고요.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외치고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편집 잘해주실 거죠? 아, 예, 물론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어떡하죠?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말씀들은 다 잘...